설날을 통해서 차례를 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설날의 그 보다 중요한 그 의미는 이런 걸 통해서 한 자리에 모여라고 얘기해요.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건강도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일부러 명절을 만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4일 동안 연휴 잘들 보내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도 마세요.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지1의 이치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지1, 2의 이치를 반죽판에서 찬다면은 열십자 형태로 나타난다. 이제 이게 전 시간에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1이 있는데 천일일은 1이고 치1은 2고 인일삼 인일은 3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천부경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천일, 그 다음에 지2, 인삼 그렇게 안 하고 왜 앞에다 천일을 붙여서 1이라고 하고 또 지1을 붙여서 2라고 하고 또 인1을 붙여서 3이라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1을 붙였다는 거. 천일, 지1, 인1. 요 1을 굳이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나는 많이 가졌었어요. 이제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풀이해놓은 천부경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걸 풀이한 그 해설집들을 보면은 각양각색이에요. 제일 많이 푸는 게 풀어놓은 그 해설이 뭐냐면은 하늘의 하나는 하나요, 땅의 하나는 이요, 사람의 하나는 삼이요. 그렇게 풀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는 일이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푸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는 하나요, 땅의 하나는 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람의 하나는 삼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조금 말씀드렸듯이 천일 그러면 하늘은 하나고 지이 그러면 땅은 둘이고 인상 그러면 사람은 삼이다. 그러면 차라리 더 의미가 또렷해져. 근데 앞에다 일을 붙여놓으니까 하늘의 하나는 일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잘 때는 일이고 땅에서 잘 때는 음양이고 사람의 잘 때는 삼극이다. 그렇게 풀이한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이게. 그래서 선부경이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를 이렇게 앞에다 붙여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앞에 일석삼극이라 했어요. 일이 삼극으로 풀어진다. 쪼개진다. 이제 그게 일석삼극이잖아요. 그러면은 삼극에 관한 설명을 해줘야죠. 근데 요거 이제 삼극이 천극, 지극, 인극, 그러니까 천지인 자체가 삼극이다.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사과를 가르는 비유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과를 가르는 게 사과를 쪼개는, 그 쪼개는 걸 일석할 때 석이라 하잖아요. 쪼개 석자. 나무를, 이게 도끼근이잖아요. 도끼근. 나무를 도끼로 쪼갠다. 그래서 이게 쪼개석이라고 했잖아요. 일석삼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나무가 됐건, 또 사과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쪼개는 그 이유는 내면에 있는 중심점을 찾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사과를 겉으로 보면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이게 사과다. 근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사과의 중심점, 중심에서부터 모든 게 벌어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요 지점을 갖다 모르면은 겉- 겉기만 아는 거예요, 이게.
내 몸뚱이가 있는데 내 몸뚱이도 껍데기 있고 중심점이 있고 그런 거라. 아까 이제 한의학에서 그 심장을 제일로 중요시 여긴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심장짜리예요 지금요. 이게 바둑판에서는 1,000원점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바깥에서는 안 보여.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싸줘야 되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 게 가르는 거잖아요. 이게. 석하는 이유, 쪼개는 이유가 바로 요 자리를 예, 바로 보려고 쪼개는 거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쪼개니까 두 쪽인데 중심점이 안 나타나. 요건 중심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세 번을 가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가르니까 표면에 여십자가 여섯 개가 표면에 이제 드러난다. 요걸 숫자를 6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 내면에 십자가가 생기죠. 근데 표면에 생긴 거는 선이 두 개씩 합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근데 내면에는 십자가는 선이 세 개가 합한 거예요. 이게 세 번 갈랐으니까 세 개가 합한 중심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 삼극이 하나 된 중심점을 1,000원점이라고 했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 바둑판에 1,000원점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가려는 거는 반드시 삼석을 가야 돼요. 일석이 아니라 삼석을 가야 돼. 이게 핵입니다. 이게. 근데 그 천부경에는 삼석이란 말이 없어요. 쪼개 석자가 들어간 것은 쪼개 석자는 일석삼극의 그 석자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근데 일석이라고만 나와 있지 삼석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삼석이라는 그 개념조차를 갖다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일석하면은 셋으로 갈라진다. 그렇게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을 입체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갈리는 거는 한 번 쪼개고 두 번 쪼개고 세 번 쪼개는 거예요. 반드시 세 번을 쪼개야 돼. 그 일석이 아니라 삼석으로 쪼갠다. 이게 철칙입니다, 지금. 그럼 일석하면은 삼극이 나오는데 삼석하면은 구극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구극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이렇게 표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중심점이 생겼잖아요. 십자가가 생겼다는 거는 중심점이 생겼다 그 얘기죠. 이렇게. 중심점이 생겼다는 그 얘기는 다 할 극자, 모든 것이 다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 했다는 이야기는 완성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예? 그 완성한 자료는 뭐냐면 어느 한 곳에 예, 치우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통하게 만드는 중심점을 가리키는 건데 표면에 6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내면에 대십자가 하나 생겼지만은 요 속에는 소십자가 3개가 겹쳐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표면에는 요 6개가 6이고 여기에 3개가 또 있잖아요. 하나, 둘, 3개가 십자가를 또 만들어요. 속에서. 그래서 이게 1, 2, 3이지만은 본래 이게 1, 2, 3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6을 더하니까 7, 8, 9가 된 거라 이게. 그게 대삼합 6생 7, 8, 9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석삼극이 아니라 삼석구극을 깨우쳐야 된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어저께도 사실은 내가 이제 정릉 강좌를 다시 시작해요. 제 유튜브 강좌 어저께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삼을 갖다가 사람의 인체에서 얼굴에 있는 코를 갖다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 3이라는 숫자가 코를 가리키는 거고 4라는 숫자는 입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유명한 대학 교수가 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죠.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언청이를 얘기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코하고 삼하고 사가 삼사 성환하는 거는 고리를 이룬다. 이제 그 얘기인데 코하고 입이 고리를 이룬다. 그 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언청이래, 언청이. 그 언청이는 코하고 입하고 하나로 연결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도 말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언청이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삼과 사가 서로 통한다는 이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참 그렇게 풀이하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진짜 아무튼 한죽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은 뭐든지 근원이 중요하잖아요. 중심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둑판에는 81개의 받쳐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로 9개, 세로 9개 갖고 99, 81의 받쳐자가 있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 바둑판 핵심은 이 받쳐자 있다. 이제 그걸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81개 받쳐자 중에서도 1,000원점을 만드는 받쳐자. 그게 핵이잖아요. 모든 게 중심에서부터 표면으로 이렇게 벌어진다고 보면은 1,000원점이 들어있는 바둑판, 예? 요게, 예, 받쳐자. 요 받쳐자에서 나머지 80개의 받쳐자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 1,000원점이 들어있는 받쳐자, 이 원리를 알면은 천부경의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바둑판이 사각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요거 하나 1,000원점에 들어있는 입구자 속에 여십자가 들어있는 게 받쳐자인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든 개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에 핵심은 뭐냐면 요거야, 요거. 요 자리, 요 자리. 이 받쳐자도 보면은 요 점이 몇 개가 있느냐면은 그 이제 바둑판에서는 이 점을 집이라 그러잖아요. 한 집, 두 집.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계가를 한다고 하는 게 요 집을 갖다 계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집을 갖다가 그 나중에 계산해서 집이 더 많으면 이긴 거고 적으면 지는 거고 집 계산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계가 집 갖자 계가라고 하는데 그 집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거. 이게 핵심이라. 집을 잘 지어놔야만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집자를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한자로. 예. 우리 집 너희 집한테 집자가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집이라는 한자가 이제 모일집도 있고 이렇게 이게 세추자, 그다음에 나무 목자, 이게 이제 이건 모일집이죠. 이제 모은다. 그 새가 나무 위에 모여 있다 해서 모일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다음에 잡을 집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을 집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잡는 거고 요건 모이는 거고 다 한 곳으로 이렇게 뭉치게 만드는 거 그게 집자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모든 걸 거둬들이는 곳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 하면 우리 식구가 사는 그 집을 가리키는 거고 너희 집 그러면 너희 식구가 사는 곳 모여서 있는 곳을 갖다 가리키는 거고 그 집자가 모든 걸 한데 한 군데로 모이게 하는 것이다. 근데 에, 우리 집 너희 집한테 그 집을 한글만 쓰죠. 한자를 안 써요. 그게 한글인 줄만 알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집의 그 한자가 뭐냐면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삼합집이라 했잖아요. 이게 셋이 합한
삼합집이라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지붕을 말한 거고 사람이 있냐 아니라 요거는 지붕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붕이고 그 안에 한일자가 들어갔는데 요 한일자가 하나지만은 요 속에 세 개가 들어있는 즉 1에서 3으로 갈라지는 일석삼극의 그 1이라 이게 지금 그 일석삼극하는 그 1, 이렇게 세 개 일로 천일, 칠, 인일 세 개 일로 벌어지게 하는 요 일의 시작을 갖다 일시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일시무시할 때 그 일시가 뭘 가르쳤느냐 하면은 요 세 개를 하나로 모아서 시작하는 게 일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풀이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로 시작한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눈을 강조를 하잖아요. 이렇게. 아무튼 요 일이 요 세계 일을 갖다 하나로 합한 요거 갖다 우리 조상들은 삼즉일이라 했어요. 셋이 하나고 일즉삼 하나가 셋이고 그걸 표현한 그 경전이 삼일천고라 그래요. 셋이 하나가 돼서 신고 신의 말씀을 구하다 이제 그런 게 삼일신고인데 이제 그 요게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 속에 한일자가 있는데 이걸 왜 셋이 모인 삼합집이라고 하게 되느냐면은 요때 일이 요일이에요. 요일. 거기다가 입구자를 이렇게 하면 합한 합자죠, 이게. 그 뭐가 합한 거냐면은 세 개의 일이 하나로 합했다. 즉 일시한 상태를 갖다 가리킨 게 합자입니다, 원래. 이게. 그러면은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천원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보면은 하나, 둘이 합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둘이 합한 중심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과 가르적에 표면에 나타나는 여십자는 두 개가 합한 거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찾는 여십자는 세 개가 합한 여십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표면에 있는 거는 에, 소십자, 작을 소자, 소십자. 그다음에 이거는 큰 대자, 대십자다. 그 우리가 1, 2, 3, 4 해가지고 9, 10이라고 하는 그 10은 사실은 대십자를 가리킨 겁니다. 대십자. 소십자를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십자. 그러면은 1, 2, 3, 4 이렇게 1에서 시작해서 이제 9로 끝나고 그 다음에 10에 와서 완성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대십자라고 하면은 1에서 9까지 9개의 숫자들 뭐냐면 소십자를 가리킨 거예요. 이게 소십자란 사실, 이게 열십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냥 1은 1이고 2는 2고 3은 3이고 그렇게만 알고 있지 이 자체가 열십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생각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나는 이걸 갖다 왜 소십자라고 부르느냐. 그 소십자가 1에서 9까지, 9까지 9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과가는 비해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과를 세 번 가르면 표면에 6개의 십자가 생기고 내면의 대십자 속에 3개의 소십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합하니까 표면, 내면 합하니까 9개가 나와요. 십자가가. 이게 1에서 9까지를 가리키는 건데 지금은. 그럼 요 대십자 10은 어떤 거냐면 요 근본자리 있잖아요. 하나, 천일, 지일, 인일 합쳐진 요 세 개 합쳐진 요 자리가 대십자예요. 그러니까 대십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 소십자는 9개나 되고 그런 거라. 그래서 1, 2, 3, 4 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십자는 소십자가 아니라 대십자다. 그러면 그게 1, 2, 3, 세 개는 하늘의 십자고 그게 천십이라 이거예요. 하늘에도 삼극이 있고 땅에도 삼극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도 삼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삼석구극이라 했잖아요. 일석삼극이면은 삼석하면은 삼삼은 구, 구극이 나와야 돼. 그 구극을 가리킨 게 요거에 바로 천삼, 지삼, 인삼 해가지고
아홉 개 십자가, 소십자를 말한 거예요. 대십자가 아니라. 아홉 개 소십자가 그걸 상징한 게 1, 2, 3, 4, 5를 이제 그 숫자다.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이란 숫자나 2란 숫자나 이제 표현은 이렇게 전부 다 다르게 했지만은 사실은 그 형태는 전부 다 열십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게 제대로 보여야만이 천부경을 제대로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떠진다. 이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도 이해를 잘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선입관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어저께 나랑 대화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아무튼 숫자가 왜 1에서 9까지 9개가 있느냐. 그 얘기 뭐냐면은 모든 것은 중심점에서 벌어지는데 그 중심점은 음양이 합한 중심점이 있고 음과 양, 음이나 양이나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합하지 않고 혼자 따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반드시 음하고 양은 합해야 돼.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자녀도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오는 법이지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음하고 양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본래.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결혼을 못하지.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다 크면은 언젠가는 합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음과 양이 합한 부모가 합한 속에서 자녀가 나오죠. 이게. 그럼 이것도 이 속에 또 음양이 들었을 때 아들하고 딸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상은 아들과 딸 하기 때문에 네 개가 되는 거라 이게. 그 벌어지는 거는 셋이지만은 이렇게 천지인으로 벌어지지만은 드러나는 형상은 자녀는 아들과 딸 두 개이기 때문에 부모, 자녀 넷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삼사성관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삼사성관을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은 코고 사는 입이니까 이게 한 대 통하면 언청이어야 된다. 그 언청이가 있다는 그 사실이 삼과 사가 성안한다는 그 증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아무튼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왜 바둑판을 갑자기 이렇게 또 들고 나오게 되었느냐면 제가 이제 한 20일 동안 아파서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눈을 뜨건 감건 간에 내가 계속 강제를 하고 있어요. 천부경 강제를 하는데 이제 이런 이치를 갖다 강제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솔직히 나는 이렇게 1,000원점에 이런 의미가 드는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런 강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참 신기한 걸 많이 느꼈죠. 그래서 기운 차리고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써놓은 게 일반적인 책으로는 350페이지 정도 써놨어요. 지금은. 그걸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46페이지짜리인데 지금 이거 책으로 내면 한 90쪽 정도 나와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 이게 한 페이지가 책으로 내면 2페이지가 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낙을 지었는데 일단 낙을 지었어도 새로운 게 계속 또 나와요. 요새. 그래서 이게 바둑판의 핵심은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중심이 핵심이다. 근데 중심에는 1,000원점이 있는 받전자가 있더라. 그런데 이 받전자를 이루는 게 뭐냐면 열십자고 이게 이렇게 열십자, 열십자 음과 양이죠. 이게 이제 음과 양이 합한 그 중심점. 요게 1,000원점이에요. 요게 조금 아까 제가 어, 사과를 가르면 반드시 세 개가 합한 대십자의 중심점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1,000원점에 있는 중심점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과를 세 번 가르면 반드시 세 개가